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제 평범한 아줌마의 인생은 그리 평범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란 인간이랑 살면서 결국 못 볼 꼴을 보고 갈라서고 말았거든요. 아이도 열심히 키웠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제 꿈이었던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 인간이 글쎄 저를 무시하며 나왔던 겁니다. 그냥 무시가 아니라 혹시나 제가 사업하는데 남편 놈이 벌어온 돈을 쓸까봐 전전긍긍하며 저에게 이혼 협박까지 하는데, 아니 이걸 어디 두고 볼 수 있어야죠. 더욱 황당한 것은 그렇게 제 사업을 반대해놓고 제가 잘 되자 제가 벌어온 돈을 노리며 나중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눈치 없는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해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또 대출은 있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하나뿐인 제 아들도 잘 크고 있으니 남들 눈에는 그저 팔자 좋은 주부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속에서 매일 천불이 났으니까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임신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임신 중독 때문에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날도 참 많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절 위로해 주었죠. 자신이 곁에 있으니 힘내라면서요. 게다가 저 힘들다고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억 하나로 참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때의 고마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남편의 행동을 보고서는 정 떨어져서 진작 짐 싸서 친정 갔을 겁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니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능력 없는 아줌마라면서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분 와이프가 사업을 해서 아주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와이프를 보더니 저와 비교를 하며 불만을 털어놓았던 거죠. 본인 친구는 와이프 잘 만나서 편안하게 호강하며 사는데 자기는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혼자 돈 벌어오면서 고생을 한다면서요. 살림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직업이 귀천이 없는 건데 돈 잘 벌어오는 친구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니 그때까지는 참고 버텨보자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된 일이 벌어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저희 아이를 낳기 전부터 생각해둔 원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음식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또 잘하는 편이라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템은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건강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분명히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힘을 얻는다면 저도 무척 기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초반에는 작게 시작할 생각이고 사업자금이야 지금이야 제가 전업주부를 하지만 예전에 남편과 결혼 전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있으니 그걸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되니 저도 오랜 결심 끝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저를 비웃고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돈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나왔습니다. 뭐? 당신 다시 한번 말해봐. 당신이 사업을 한다고?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신이 무슨 주제에 사업이야? 아이도 컸고 나도 이제는 뭔가 해보고 싶어. 나도 그냥 쉽게 생각한 거 아니고 이미 계획도 차곡차곡 다 쌓아놨다고. 당신 사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절대 반대라고. 당신이 한다는 그 어르신 건강식인가 뭔가 하는 사업. 그거 사업 자금 어디서 나오는 건데?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사업하기만 해봐. 그러면 당신이랑 당장 이혼이니까. 지금 내 친구 마누라가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부 착각이라고. 당신 능력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개나 소나 사업해서 성공했으면 나도 벌써 했겠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애나 잘 보라고.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명심해라. 뭐? 지금 나보고 개나 소나라고 했냐? 너는 네 마누라가 개나 소처럼 보이냐? 지금 내가 집에서 살림만 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어차피 나 네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업할 생각 없었고 피해줄 생각도 없어. 내가 그 정도 계산도 없이 시작하는 것 같아? 너라는 인간 도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사업하는데 방해나 하지 마라. 지금 한 이야기 내가 두고두고 잘 기억해두고 있을 테니까 어디 나중에 보자고. 그러든지 말든지. 당신 내 돈 안 쓴다니까 사업하는 건 좋은데 집안 살림은 똑같이 제대로 해야 할 거야. 안 그랬다가는 정말로 이혼이니까. 남편의 말에 정말로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모습은 그것과는 결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자 응원은커녕 저를 비우는 것도 모자라 본인 돈을 쓰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저에 대한 무시와 함께 본인이 벌어다주는 돈을 쓰게 될까봐 그게 신경 쓰였던 것이죠. 그 모습에 예전에 제가 알던 저만 위해주던 남편이 맞나 하고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야속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남편과 저희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제 이야기를 하며 시댁에 제 흉을 봤는지 시댁 식구들마저 저를 비웃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전부터 시댁 식구와 제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긴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 제가 당신 아들을 뺏어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못마땅하게 여기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러니 시누이 또한 저를 같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못하게 막아줘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저를 우습게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저를 같이 우습게 보며 나왔던 겁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사업한다고 했다면서? 네, 어머니. 아이도 이제 많이 컸고 저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제가 해보고 싶은 일 좀 한번 해보려고요. 네 주제에 사업은 무슨 사업? 보나마나 한 달도 안 돼서 망해서 접을 거다. 사업이 어디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사업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너 망할 사업하는데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쓰지 말란 소리다. 만약에 사업하다가 망해서 우리 아들한테 피해 주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내 말 알아듣겠냐? 집에서 살림하던 여자가 뭘 한다는 건지. 우리 아들도 못하는 사업을 쥐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서. 언니, 정말로 사업하실 거예요? 언니 같은 아줌마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아는데 사업해서 돈 버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줌마라 무식해도 그렇지. 진짜 골 때린다.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저 남편한테 손 벌려서 사업할 생각 없고 이런 한 푼 빌려달라고 할 마음도 없거든요. 남편한테 피해줄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아가씨,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줌마가 뭐가 어때서요?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는 무식하다고 누가 그러는데요? 집에서 살림하는 건 뭐 쉬운 줄 아세요? 저도 결혼 전에 사회생활 해봤고 저도 알 만큼은 안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저한테 신경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당신들이 우습게 본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요. 저를 무시하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억울함에 5개로라도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이를 꽉 물고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심정이 시댁 식구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평생 한 꿈 잊고 살아야 할 남편마저 저를 배신하며 제 흉을 봤다고 생각하니 정말 저희 아이만 아니었다면 딱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진짜 잘 돼서 꼭 본때를 보여주자 싶었죠. 그 후 저는 차곡차곡 사업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욕심을 버리고 딱 제가 할 만큼 해나가자 싶었죠.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시작할 가게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사업한다고 했던 건 준비 잘 되고 있고? 네, 아빠. 지금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마땅한 곳이 없네요. 저기 혜민아, 내가 너희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네가 처음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할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우리 딸 한번 열심히 해봐.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랑 엄마가 젊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빠, 저 혼자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딸이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부모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도 할만하니까 해주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아빠가 우리 딸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나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 거야. 우리 딸 울기는 젊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보면 뭐 하겠냐? 우리는 네 행복밖에 바라는 거 없다. 도전도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딸 뒤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기운 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라. 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응원 속에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들었던 서름이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도와주신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에게 꼭 제가 잘 돼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어르신 건강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곁에는 저희 아빠가 계셨어요. 저희 아빠가 제 사업을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은퇴하시기 전까지 식당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장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 덕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나 할까요?
시장 보는 법부터 손님 입맛 맞추는 법,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맛을 내는 비결까지. 아빠는 몸소 부딪혀 배운 노하우를 저에게 하나하나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저에게 알려주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건강식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염, 저당, 영양을 맞춘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인터넷 주문과 택배로 판매했죠.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진 힘들긴 했지만 온라인 카페와 SNS의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물론 저도 SNS에 열심히 홍보하며 제 사업을 알린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동안 저희 아이는 엄마가 돌봐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 속에 열심히 제 사업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남편과 시댁 식구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어요. 늙은이들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되겠느냐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인터넷에서 반찬 장사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업이냐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죠. 하지만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제가 만든 어르신 건강식이 주문이 폭주했고 온라인 카페와 SNS에서도 정직하고 맛있다며 또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면서 고정 고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을 하나둘씩 늘리며 일을 하게 되었고 가게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옮기게 되었죠. 지역신문에 저희 회사가 소개될 정도였으니까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바쁨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순간 아빠와 저는 부둥켜 울었습니다. 우리 딸 너무너무 장하다. 내가 괜히 믿은 게 아니야. 아빠는 우리 딸이 해낼 줄 알았어. 아빠, 저 진짜 행복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 사업 자금도 도와주시고 함께 띄워주시고 아빠 안 계셨으면 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뒤에서 밀어준 것뿐이다. 이건 전부 우리 딸이 해낸 거야. 우리 딸이 잘 되니까 아빠가 성공한 것 같고 정말 기분이 좋네. 아빠, 앞으로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제 제가 아빠랑 엄마 든든하게 지켜드릴 차례예요. 아빠 딸도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우리 딸. 앞으로도 힘내보는 거다. 아빠랑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그때는 정말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이렇게 든든한 부모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절대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자라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사업에 성공하자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저를 우습게 보고 무시했던 남편이 180도 달라졌던 거예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니 태세 전환을 해서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남편 놈의 행동은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죠. 예전엔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사업하면서 살림도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던 인간이 집안일도 척척 돕고 제 비위 맞추느라 눈치 보기에 바빴던 겁니다. 어느 날 인간은 아주 저에게 작정을 하고 잘 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꽃집에서 꽃을 사와서는 신혼 때 이후 하지 않던 선물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지? 내가 설거지 다 해놓을게. 당신은 그냥 앉아있어? 당신이 웬일이야? 우리 아이 태어나고 나서 자진해서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앞치마까지 두르고 설거지를 해? 하이, 그랬던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네. 여보, 그리고 내가 당신 주려고 꽃 사왔다? 사업하는 잘 나가는 사장님 마누라 보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보, 내가 앞으로 계속 쭉 당신 내조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잘 벌어오면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결국 남편 놈은 제가 사업에 성공하자 제 돈을 바라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거죠. 그전까지 제가 사업해서 자기 돈 쓰고 피해줄까봐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인간이 제가 퇴근하고 온 저녁에 유독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보며 정말 속보이는 말을 꺼냈던 거예요. 여보, 사실 나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 이제 내 모든 인생 당신한테 맡기려고.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부자 사장님인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안 알려주고 있지만 솔직히 당신 요즘 돈 많이 벌어오고 있잖아. 당신이 집에 가지고 오는 월급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보, 나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 내가 전업주부 돼서 당신 열심히 뒷바라지 할게. 어차피 당신 사업하면서 집안일하기 힘들잖아. 내 노후, 내 인생 전부 당신한테 맡길게. 여보, 나 이제부터 당신한테 온리 유아, 당신뿐이라고. 뭐라고? 당신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사업한다고 했을 땐 이혼이니 뭐니 입에 개거품을 물더니 이제 내가 잘 되니까 집에서 퍼질러 지내겠다고? 웃기지 마. 회사 계속 다녀. 이번엔 내가 당신한테 경고할게. 당신이 회사 그만두면 그때는 내가 너랑 이혼이다.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혼까지 들먹이던 인간이 제가 사업이 대박이 나자 이제 와서 뻔뻔하게 묻어가려는 게 어이없었으니까요. 남편의 돌변한 태도는 가증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중요한 말이 있다면서 시댁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전이랑은 태도가 돌변해서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굴며 잘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업하는데 고생이 많다느니 어려운 건 없느냐니 마음에도 없는 걱정을 하면서요. 그리고 왜 그런 사탕 발림 가득한 이야기를 했나 했더니 몇 분 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혜민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네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맞아요. 언니 저도요. 저도 언니가 꼭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자랑했다고요. 우리 새언니가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럽다고 난리인 거 있죠? 어머, 나 어떡해. 우리 새언니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서 너무 좋아. 혜민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네 사업 잘 되라고 그동안 밀어줬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그 성공을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인데 나 내 친구들이랑 해외로 단체 관광 좀 보내줄 수 있냐? 너 돈도 많이 벌었을 테고 솔직히 나랑 내 친구들 단체 관광 보내주는 건 일도 아니지 않니? 나도 사업가 며느리 둔 거 친구들 앞에서 생생 좀 내보자. 언니 저는요? 저는 이번에 결혼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혼수랑 예단 좀 언니가 해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안 그래요? 두 사람의 말에 열이 받으며 혈압이 확 상승했습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할 때 저를 비웃으며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와 저를 칭찬하며 잘 보이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저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뜯어내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저에게 뻔뻔하게 관광인이 결혼 혼수니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 딱 잘라서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언제 가족들이 저 사업하는 거 밀어줬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저한테 사업하면 보나마나 한 달도 안 돼서 망할 거라면서 망하고 나서 남편한테 손 벌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면서 비웃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는 아줌마가 무슨 사업이냐고 그랬죠? 돈 버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살림만 하던 무식한 아줌마는 두 사람한테 단체 관광할 돈도 또 혼수랑 예단 비용도 해줄 마음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가세요. 전 바쁜 사람이니까 이런 일로 다시는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정말로 나랑 친구들 단체 관광 가는 거 돈을 못 대주겠다는 거냐? 너 자꾸 이러면 재미없다.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집 며느리다. 그러면 네 시어미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말 들으셨죠? 언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시누이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얼른 혼수랑 예단이랑 해주세요. 언니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야! 너는 인생을 재미로 사니? 그리고 네가 뭔데 시집살이 운운을 해? 요즘 누가 시집살이 당하고 산다고 내가 그걸 받아줄 것 같니?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며느리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며느리 자리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전 이만 가볼 테니까 다시는 이런 귀찮은 일로 부르지 마세요. 이럴 시간에 본인 인생들이나 챙기시라고요. 제가 큰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당황해서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제가 시댁을 떠나는 것만 멀뚱히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제 이혼 이야기에 시어머니가 뭐냐며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 말이 없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가 화나서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이때 진짜 이혼 결심을 한 건데 말이에요. 이때 드는 생각이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이런 인간들과 평생 가족으로 믿고 살 수가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더니 제가 사업이 잘 되자 돌변하는 태도에 언제 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편 놈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 후 저는 몰래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혹시나 제가 이혼 준비를 하는 걸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히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나도 장만하게 되었죠. 바로 남편 놈과 이혼해서 저와 아이가 살 30평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아주 만족할 만한 마음에 쏙 드는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장만한 아파트이니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남편놈은 제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사실에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오래 살던 20평 좁은 아파트에서 넓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파트 샀다는 말에만 남편이 들떠있더니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눈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여보. 우리 이사갈 새 아파트 말이야. 거기 집이 꽤 넓잖아. 그래서 우리끼리 살기에는 너무 휑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 모셔와서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같이 살자니? 내가 왜 고생해서 산 집을 어머니랑 살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데? 당신 꿈도 꾸지 마. 아니,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집이 넓으면 가족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왜 이렇게 집 하나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거야? 그리고 아직 우리 엄마랑 살아보지도 않고 시집살이를 시킬지 안 시킬지를 어떻게 하는데? 당신 요즘 잘 나간다고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매정하게 군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당신 친구 마누라 사업 성공한 거 보고 나랑 비교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사업한다고 하니까 혹시 당신한테 손 벌릴까 봐 당신 돈 쓰면 이혼이라고 협박까지 했던 거 벌써 잊은 거냐고.
고생하면서 같이 산 마누라한테 협박이나 하는 밴댕이 자식이 무슨 말이 많아? 네가 무슨 가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어? 밴댕이? 지금 당신은 당신 남편이 밴댕으로밖에 안 보여? 가족끼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데 밴댕이처럼 보이냐고? 그래, 그렇다. 그리고 바른말로 어머니가 왜 내 가족이냐? 네 가족이지. 너 벌써 잊었니?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네 엄마가 너한테 피해 줄까 봐 나 사업하는 거 반대하면서 난리친 거? 네 편만 들던 어머니가 왜 내 가족이야? 그런 걸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안 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어디서 그 주둥이로 가족 타령이면 나불거리고 있어? 나는 네 엄마랑 절대 같이 못 사니까 네가 정 네 엄마랑 살고 싶으면 시댁 가서 살아. 당신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 두고 보라고! 재미없는 건 난 진작부터 재미없었거든. 이 지 식구들밖에 모르는 치사한 놈아? 너야말로 자꾸 이런 식이면 재미없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내가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해외로 단체 관광을 보내달라고를 하지를 않나. 시누이는 본인 결혼하는데 혼수랑 예단을 해달라고를 하질 않나. 이제는 남편 놈이 내가 산 집에 지 엄마 데리고 와서 살자고 하네. 아주 가지가지를 한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라고! 그리고 그때 저는 남편 놈에게 이혼 통보를 하며 갈라설 때가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이혼 준비도 거의 끝났고 이혼 통보만 하면 될 때라 이때다 싶었어요. 제대로 남편 놈의 뒤통수 치며 이혼 서류를 날려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에게 이혼을 통보할 적절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혼 발표를 시어머니 생일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제가 남편과의 이혼을 드리기로 한 거죠. 저를 무시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고 주말을 맞아 저희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아이는 혹시 몰라 아프다는 핑계로 친정에 맡겨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시어머니가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준비한 남편 놈과의 이혼을 통보하려고 하는데 글쎄 그때 남편 놈이 저보다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내가 엄마 생일 선물로 용돈 좀 두둑히 넣었어. 그리고 엄마, 사실 엄마한테 드릴 더 큰 생일 선물이 있어. 뭐? 돈보다 더 좋은 내 생일 선물이 있다고? 그게 뭔데? 주려면 빨리 줘. 엄마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 산 거 알지? 그래서 그 새 아파트에서 엄마 모시고 같이 살려고. 집사람도 성공했겠다. 나도 이제 아들 노릇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엄마 모시려고 아내가 고생했으니까 칭찬 좀 해줘.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너희가 나 모시고 산다고?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 나야 땡큐지. 혜민이 네가 사업 성공하더니 이제야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역시 내 며느리다. 원래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나도 이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혜민이 네가 번 돈 우리도 같이 나눴으면 어떻겠니? 어차피 너 앞으로 돈 많이 벌 거고 가족끼리 좋은 거 나눠 가는데 좋은 거 아니겠니? 나도 이제 사업해서 성공한 돈 많은 며느리한테 효도 좀 받으면서 살아보자. 혜민이 너는 내 생각 어떻게 생각하니? 당연히 동의하는 거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남편 놈은 상의도 없이 멋대로 제가 이사갈 새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와 일말에 상의도 없이요. 더욱이 시어머니는 거기다가 탐욕에 찌들어서 제가 번 돈까지 나눠 쓰자고 하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비웃으며 무시했던 사람들이 할 행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속이 시커먼 게 뻔뻔하고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시댁에 간 것 자체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제가 남편놈에게 이혼하자고 발표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놈의 말에 기분 좋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웃으면서 답했어요. 안 그래도 잘 됐네요. 사실 저도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꼭 발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혜민아, 뭔데 그러냐? 혹시 같이 사는 거 말고 내 생일이라고 나한테 줄 뭐 또 다른 선물이라도 준비한 거냐? 당신 진짜야? 별말 없어서 난 당신이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 줄 알았는데 나 모르게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뭔데? 너무너무 궁금하네. 그럼요. 제가 어머님에서 특별한 생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제 가방을 열어서 서류 봉투 하나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보더니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세상에, 선물이 무슨 서류 봉투에 들어있어? 내 생일 선물로 무슨 땅이라도 산 거냐? 그러면 진짜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며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냐? 이건 너랑 우리 아들 이혼 서류 아니냐? 네, 저 남편놈이랑 이혼하려고요. 그동안 살면서 고생한 지 마누라한테 감사할 줄은 모르고 무시하다가 잘 되니까 이제는 그거 이용해서 등골 빼먹으려는 남편놈이랑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 이용하려는 게 어디 남편뿐이겠어요? 저 사업한다니까 아줌마가 무슨 사업이냐면서 무시하던 개념 없는 무식한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전부 꼴 보기 싫어서 저 남편이랑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양심 없이 뻔뻔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양심 좀 가지고 사세요. 어때요? 제 선물 만족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못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혼이야? 다 없이 못 산다는 놈이 내가 사업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날 무시했니? 네가 진짜 내 남편이면 그동안 애 키우면서 고생한 네 마누라 꿈을 펼쳐보겠다는데 응원을 해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너는 나 무시하면서 타박했지? 그래놓고 나랑 못 살기는 왜 못 살아? 게다가 나랑 상의도 없이 내가 산 아파트에 네 엄마 모실 생각을 해? 그것도 너랑 같이 나 사업한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를? 왜 내가 나 사업한다고 무시했던 인간을 힘들게 돈 벌어서 산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너는 너랑 네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야. 넌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너랑 이혼하고 자유를 찾으련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당신 무시하지도 않고 열심히 모시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사업해서 성공한 돈 잘 버는 마누라를 내가 어떻게 잃어? 나 그렇게 하면 배 아파서 절대로 안 된다고. 당신 자꾸 이러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네가 죽든지 말든지 어차피 남남들 사이인데 아무 상관없거든? 하지만 더욱 황당했던 것은 그 뒤에 시어머니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한다고 하자 더욱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겁니다. 혜민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데? 뭐긴요. 우리 엄마 아빠 딸이죠. 이런 개차반 같은 시댁이 있는 남편이랑 제가 미쳤다고 계속 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저 성공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혼해야죠. 네가 정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들 저거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 어차피 저거 사업할 때 너랑 결혼해서 한 거라서 이혼하면 저거 회사랑 사업하면서 번 돈들 아들 너랑 반반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혜민이가 산 아파트도 절반은 우리 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이혼이 절대 손해가 아니야.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버는 거다. 오빠, 그러면 언니랑 이혼하자. 그러면 언니가 번 돈이랑 아파트랑 회사 절반이 오빠 거 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잖아. 난 오빠가 언니랑 꼭 이혼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랑 시누이의 개념 없는 말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결혼 생활을 했어도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가는 재산이 다른 건데 무조건적으로 남편이 제가 이룬 재산에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더욱 웃지 못할 상황은 그 후 나온 남편 놈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회심의 일격을 날리며 더욱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뭐야? 그렇게 되는 거야? 맞다. 부부 재산은 원래 공동 소유라고 했지? 아이,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아쉽지 않아? 당신 나랑 이혼하면 당신 재산 절반 나 줘야 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역시 아줌마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무턱대고 이혼이나 한다고 하고 이혼하면 당신 재산 절반 나한테 줘야 하는지도 꿈에도 몰랐을 거다. 웃기고들 있네. 내가 재산을 뺏기긴 왜 뺏기냐? 미안해서 이걸 어쩌나? 어차피 회사 내 거 아닌데. 물론 아파트도.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도 아파트도 당신 게 아니라니. 당신이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물론 그랬지. 그런데 내가 사업자금 부족해서 고민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모으신 돈으로 보태주셨거든.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 아빠 이름으로 차린 회사야. 그래서 나 지금까지 아빠 밑에서 월급 받고 일했고. 그리고 내가 이사가는 아파트 말이야. 그것도 우리 아빠 명의로 샀어. 그 아파트 아빠가 너 같은 남편 놈이랑은 당장 이혼하고 혼자 살라고 나한테 사주신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남편 놈은 친구 형이라는 변호사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지 몇 분도 안 돼 전화를 끊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걸 어쩌면 좋아. 변호사 형 말 들어보니까 집사람 말이 맞대. 장인어른이 대표로 있고 집사람은 월급 받고 일한 거라 이혼해도 우리 한 푼도 못 가져간대. 집사람이랑 이혼하면 회사도 집도 전부 날아가는 거라고. 엄마,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고 나야말로 그동안 번 재산 절반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 주게 생겼다고. 나야말로 완전 망하게 생겼어. 뭐라고? 그러면 더 늦기 전에 혜민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이 저기 혜민아, 내가 너한테 지나쳤던 것 같다. 잘못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니? 우리 보고 성공한 며느리 돈 줄인 너를 어떻게 놓치겠어?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은 하지 마라. 앞으로는 절대로 너 무시 안 하고 돈 달라고도 안 하마. 애미야, 이렇게 부탁할게. 마음 좀 돌려줘, 제발. 맞아요,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예비 신랑한테도 우리 새언니 사업해서 잘 나간다고 얼마나 자랑해놨는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오빠가 잘못해서 이혼당했다면 얼마나 개쪽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언니 이혼하려거든. 저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나야말로 이혼해서 당신들이랑 영원히 인연 끊고 남편놈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까지 전부 받고 내 인생 찾아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아빠 회사랑 아파트도 전부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어디 니들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뒤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서로 탓하며 머리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왜 괜히 집사람 사업이랑 재산 절반은 내 거라고 해서 집사람 마음 상하게 따졌다가 나 이혼당하게 만드느냐고. 아니면 내가 집사람 설득해서 잡을 수 있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놈아, 그게 왜 나 때문이냐? 진작 네가 혜민이한테 잘했어 봐라. 너랑 이혼하겠다고 했겠냐? 네가 혜민이 사업한다고 할 때 잘만 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괜히 능력 있는 애 무시해서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니냐? 맞아. 오빠가 언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그러면 나도 세언니 덕 보면서 예비 신랑이랑 결혼할 때 예단이랑 혼수도 비싼 거로 해가고 얼마나 좋았어. 이게 왜 내 탓이야? 두 사람이 우리 집사람 괴롭혀서 그런 거잖아. 괜히 돈 잘 벌고 있는 사람 신경 건드려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도 관광 보내달라고를 하지를 않나. 혼수랑 예단을 해오라고 하지를 않나. 이 생각 없는 미친 인간들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쥐 엄마한테 미친 인간? 이놈이? 자신들 잘못한 것도 모르고 한참을 서로를 탓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를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저는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정말로 이혼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당연히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아이도 제가 키우게 되었죠. 그리고 제 회사랑 아파트는 아빠 명의니까 남편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나눠줄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이혼 후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으니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누이도 제가 사업을 한다며 제가 비싼 혼수랑 예단을 해줄 거라고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가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 바로 파혼을 당했다고 하고요. 저보고 아줌마라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더니 결국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고 악하게 살다가 인생 쫄딱 말아먹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와 이혼한 충격으로 회사도 못 다니는 전 남편을 위해 늦은 나이에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가족은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못되게 군 거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아빠와 함께 사업을 하며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얼마 전에 아파트도 제 명의로 돌려주시고 회사도 물려주셨고요. 앞으로 저에게 꿈이 있다면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사업에 성공한 것이니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 회사 건강식도 일부 어르신단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더 많이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 어떤 자리에 있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나쁜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